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가을 학기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노랗게 물든 캠퍼스에는 학기 말 연극 공연을 앞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연극부 교실에서는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정적인 연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교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이었죠. 한국에서 전학 온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어 발음에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R와 L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서 대사를 읽을 때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다시 한번 유진. 이번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맥도웰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이 학교에서 30년 넘게 연극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수였죠.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완벽한 발음과 정확한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고전주의자였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대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를 영어로 읽으려고 했지만 문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발음이 여전히 어색했죠. 교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이슨과 에밀리 같은 인기 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어요. 맥도웰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극은 언어의 예술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정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관객들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보러 오는 거니까요. 유진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가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입모양을 연습하고 온라인 발음 사이트를 들으며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연극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연극부에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학기말 메인 연극 공연을 앞두고 먼저 작은 예비 공연을 하기로 결정된 것이죠. 이 예비 공연은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메인 공연의 배역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맥도웰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다음 주에 작은 공연을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중 일부 장면을 발췌해서 공연할 예정이에요. 이 공연 결과에 따라 학기 말 메인 공연의 배역이 최종 결정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메인 공연의 주인공 역할은 당연히 에밀리가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고 지난 2번의 공연에서도 주연을 맡았거든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소녀였고 무엇보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맥도웰 교수는 배역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리어왕 역할은 제이슨, 고너릴 은사라, 리거는 제시카. 그리고 잠시 멈춘 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델리아 역할은 유진이 맡겠습니다. 교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유진이가 주인공을?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에밀리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사실 맥도웰 교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유진에게 주인공 역할을 주면서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작은 공연에서 실패하면 메인 공연에서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밀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자. 연극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본을 받았습니다. 코델리아는 아버지에게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오해받아 추방당하는 비극적인 인물이었어요. 집에 돌아간 유진은 밤늦게까지 대본을 읽으며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진실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예비 공연까지 일주일이 남은 시점 학교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유진의 귀에 들려왔어요. 한국 애가 주인공이래.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연극을 해? 완전 망신당할 것 같은데.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이 식판을 들고 지나가면 학생들이 웅성거렸죠. 에밀리와 친한 학생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교수님이 왜 저런 결정을 하셨을까? 아마 동정심 때문인 것 같아. 불쌍해서. 이런 말들이 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극부 연습 시간에는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유진과 함께 연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리어왕 역할을 맡은 제이슨은 대사를 할 때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유진, 좀 더 크게 말해봐. 뒤에서 안 들려. 하지만 유진이 목소리를 높이면 발음이 더욱 어색해졌어요. 맥도웰 교수는 연습을 지켜보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감정은 진실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실패할 것 같군. 그러면 메인 공연에서는 당연히 에밀리가 주인공이 될 거야.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코델리아의 대사를 외우면서 그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의무에 따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대사에 담긴 코델리아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려고 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도 연습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주인공 맡았어.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유진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어내셨어요. 유진아,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가 유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습 마지막 날 맥도웰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내일이 공연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죠. 관객들 앞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거든요. 예비 공연 당일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지만 유진의 마음만큼은 맑았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연기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대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입보다 풍요롭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소강당에는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간단한 세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도 점검 중이었습니다. 관객석에는 학부모들과 다른 학년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예정이었어요. 분장실에서 유진은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고 있었지만 유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거울을 보며 코델리아의 심정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거짓말로 아첨할 수는 없는 마음. 그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맥도웰 교수는 백스테이지에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제이슨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공연 시작 30분 전 맥도웰 교수는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특별히 신경 쓸 것은 교수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이죠.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만큼은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고 리어왕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제이슨의 연기는 안정적이었고 사라와 제시카도 무난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소화했어요. 이제 유진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진이 무대에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좌측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관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소녀의 연기를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맥도웰 교수는 관객석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내심 유진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중앙에 선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발음이 어색한 한국 전학생 유진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는 코델리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어왕 역할의 제이슨이 먼저 대사를 시작했어요.
코델리아, 내 언니들보다 더 큰 사랑을 고백해 보아라. 그러면 더 큰 영토를 주겠다. 제이슨의 연기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대사는 정확했지만 감정이 없었어요. 이제 유진의 차례였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냐? 제이슨이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죠. 아무것도. 하지만 제 마음은 입보다 풍요롭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의무에 따라서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인위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정말로 아버지 앞에 선 딸의 진실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맥도웰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발음은 어색했어요. 억양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전달하는 감정의 순수함과 진정성은 그 모든 기술적 결함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교수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대사를 이어갔어요. 언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만을 사랑한다면 제가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줄 사랑이 남아있지 않을 텐데요. 이 대사를 할 때 유진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로 짜낸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눈물이었어요. 유진의 마지막 대사가 무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대 위의 조명이 유진을 비추며 그 순간 소강당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유진의 연기를 보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학생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진실한 마음이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맥도웰 교수는 관객석 뒤편에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진의 어색한 발음에 집중하려 했어요. 실수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죠. 유진이 전달하는 감정의 순수함 앞에서 모든 기술적 판단이 무의미해졌거든요. 특히 유진이 제 마음은 입보다 풍요롭습니다라고 말할 때 교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했습니다. 30년 넘게 연극을 가르쳐 오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기교나 기술이 아닌 진짜 마음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연기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코델리아라는 인물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는 딸의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상처에 대한 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맥도웰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발음과 정확한 기법만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유진의 연기를 보면서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연극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다른 배우들도 유진의 연기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제이슨은 평소와 달리 진짜 감정을 담아 다음 대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어느새 진실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의 진정성이 다른 배우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손수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학생 연극을 보러 온 것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고 있었거든요. 유진의 마지막 장면이 다가왔습니다. 코델리아가 아버지에게 추방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유진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유진만을 비추기 시작했죠. 사랑을 말하지 못해도 사랑은 거기 있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강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어요. 그 한마디에는 딸의 사랑,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맥도웰 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연극을 가르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무대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명이 다시 켜지자 배우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치는 박수였지만 점점 더 커지고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유진이 무대 중앙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유진을 무시하던 에밀리조차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공연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유진은 조용히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흥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유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대에서 쏟아낸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말이죠. 그때 분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맥도웰 교수가 들어왔어요. 교수는 유진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오늘 무대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연극을 봤어요.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연극을. 유진은 놀란 듯 교수를 바라봤어요. 교수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유진이 말하려 하자 교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가 틀렸어요.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발음이나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학기 말 메인 공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유진. 당신이야말로 진짜 배우예요. 며칠 후 학교 전체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학기 말 메인 공연 리어왕의 주인공 코델리아 역을 유진이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의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공연에서 유진이 보여준 연기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기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유진 정말 대단했어. 나도 눈물 났어. 메인 공연도 기대된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에밀리도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유진,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랐어. 메인 공연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줘. 진심이 담긴 사과와 격려였습니다. 유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맥도웰 교수는 연극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예비 공연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연극은 완벽한 기술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유진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교수는 유진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배우 김,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배우니까요. 메인 공연에서도 그 진심을 무대 위에 올려주세요. 유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 유진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발음도 어색하고 친구들도 절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메인 공연 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유진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발음을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코델리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진실한 감정만 있다면 작은 발음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연극부 연습실에서 유진이 연습할 때면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유진의 연기를 보면서 자신들도 더 진실한 연기를 하고 싶어졌거든요. 이제 연극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쟁보다는 서로 도우며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가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맥도웰 교수는 매일 연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기술에만 매달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구나. 교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메인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서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배우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배우 김유진, 오늘도 무대 위에 진심을 올려주겠습니다. 유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메인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대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 선 유진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공연 이후 매일 밤 발음 연습을 하며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이제는 훨씬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조명이 유진을 비추며 코델리아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란 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손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발음은 이제 거의 완벽했고 그 안에 담긴 진실한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맥도웰 교수조차 놀랄 정도로 발음이 향상되어 있었어요. 관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맥도웰 교수는 무대 옆에서 유진의 연기를 지켜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진심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지, 꿈과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유진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사랑을 말하지 못해도 사랑은 거기 있었습니다. 유진의 마지막 대사는 이제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예비 공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대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고 터져나온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공연이 끝난 후 맥도웰 교수는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배우 김, 당신이 오늘 증명했습니다. 진심과 노력이 만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발음까지 이렇게 완벽해지다니. 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배웠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국적도 나이도 모든 차이가 사라졌어요. 오직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을 추구하는 영혼,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맥도웰 교수는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진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거기에 노력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유진의 이야기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전설이 되었고 꿈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